그런 생각을 합니다. 원래 오늘 우리 기도원 가서 이제 강의하기로 하고 한 700명쯤 모인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냥 뭐 또 이제 작은 장소에서 또 이렇게 띄엄띄엄 거리를 두고 이렇게 강의를 들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은 유튜브라는 또 끝내주는 매체가 있어가지고 수만 명이 또 볼 수 있습니다. 제가 그 유튜브를 하는데 이번 주에 저의 이 구독자가 27만 7천 명이 됐습니다. 제가 이게 참, 제가 말이죠, 대학에서 저는 그 연구소에서 오래 근무했기 때문에 대학교 전임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대학교 전임으로 교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제가 대한민국 정치학자 중에서 제일 많은 대학에서 강의를 했을 겁니다. 제가 그 18개 대학에서 강의를 했습니다. 뭐 서울에 있는 큰 대학에서 다 했고, 지방에 있는 여기서 이제 강의를 했다는 거는 적어도 한 학기 이상 강의하면서 학생들한테 학점 주는 그런 강의를 얘기하는 거죠. 잠깐 가서 하는 그게 아니라. 그런데 그동안에 저한테 직접 배운 학생을 다 하셔봤자 10,000명이 안 됩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한 번에 기껏해야 50명 정도인데 50명씩 한 학기에 뭐 한 100명, 150명 해가지고 몇십 년 해봤자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유튜브로는 한 번 강의를 20만, 30만씩 보는 거 보니까 또 이것도 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원하는 바, 하나님께서 그 도모하시는 바가 다 있습니다. 그거를 우리는 이렇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그거를 하나님의 섭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제 우리가 원하는 것을 다 해주시는데, 물론 그 원하는 것이 올바를 때, 하나님의 뜻에 맞을 때 그때 다 해주시는데,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 통일 예수 한국의 꿈을 가져다 줄 때가 대단히 가까웠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 순간입니다. 제가 이제 국제정치학으로 그러니까 정치학자로서 분석을 하는 거하고 하나님의 계획하고 이렇게 맞아떨어지는 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생각을 강력하게 느끼게 되는데, 오늘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북한의 운명, 한반도의 복음 통일, 오늘 그 강의 들으시는 이 모임의 그 타이틀이 북한 구원 성회입니다. 북한을 구원하기 위한 성스러운 하나님의 모임이기 때문에, 이제 북한이 그 하나님의 계획에 의하면은 지금 북한이 어떻게 될지 사실은 조금 너무 오래 왔다는 생각이 듭니다. 북한이 저 사악한, 하나님이 보기에 아주 못생긴 못난 체제가 너무나 오래 지속되고 있는데, 그 체제도 이제 곧 끝나간다라는 그 말씀을 드리는데, 북한 체제를 끝내는 가장 확실한 하나님의 도구 중에 하나가 코로나 바이러스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북한이 원래 안 되는 체제인데 그것 때문에 마지막 숨을 쉬는구나 라는 그런 느낌이 이제 강력히 드는 그런 시점이죠. 요거 딱 안 맞네. 그거 말고 앞에 더 있는데, 요 앞에 요거를 조금 좀, 여기 어떻게 이걸 올리지 않아서 그런가요? 요 한 페이지가 빠진 것 같구나. 뭐 그냥 말씀으로 드리겠습니다. 국제 정치의 나라들이 한 200개 되는데, 이 세상 살아가는데 맞는 나라가 있고 맞지 않는 나라가 있습니다. 자기가 사는 방법이 너는 그렇게 살아야 맞는 거야, 아니야 너는 이렇게 사는 게 맞지, 거기에 맞게 사는 나라들이 성공하는 나라가 되고 잘 사는 나라가 되는데, 가장 안 맞게 사는 나라가 북한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하고 북한은 좁은 땅, 작은 땅에 있는 나라입니다. 작은 땅에 있는 나라가 먹고 살기 위해서는 무역을 해야 됩니다. 내 힘으로는 못 먹고 살아요. 여러분, 대한민국이 우리 힘으로 먹고 사는데 작년에 농사 우리
우리 농부님들이 농사를 지은 거 가지고 그것만 먹고 살면은 우리는 3월 말에 먹을 것이 끝나는 나라입니다. 북한은 그거보다도 더 못해요. 그런데 그 나라가 북한의 국가주의가 뭡니까? 자급자족이죠. 무역 안 하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나라가 반칙으로 시작된 나라입니다. 우리나라는 무역 국가로 세계와 함께. 그래서 지금 우리가 쌀도 없는 나라인데 우리 농민들이 생산한 걸 가지고서는 24%밖에 자급이 안 되는데 76%를 외국에서 사오는 겁니다. 그걸 사오기 위해서 우리는 밀가루 사오고 바나나 사오고 이런 거 사오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전화 만들고 테레비 만들고 자동차 만들어 가지고 그걸 내다 팔고 먹을 거 사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먹을 거가 너무 많아 가지고 이제 일부러 밥을 걸러요. 일부러 밥을 걸릅니다. 여러분 북한 사람들 일부러 밥 걸르는 사람 봤습니까? 제가 최근에 미국의 월스트리트 저널이라는 신문에 한 명 까디게 난 기사가 있었습니다. 북한에서 넘어온 병사인데 그 이름까지 나왔습니다. 그 병사가 이제 대한민국에 와서는 밥을 걸른대요. 끼니를 거른답니다. 먹을 게 없어가 아니라 다음번에 먹을 게 너무나 많으니까. 그게 얼마나 행복한 거예요, 그죠? 먹을 거가 있는데 내가 밥을 거르는 거. 그거는 참 북한 사람들 못 보는 그런 행복이죠. 그런데 북한이 먹을 것도 모자른 나라가 우리 힘으로 살고 문 닫고 살고 그래서 이제 왜곡이 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에 그런 왜곡된 나라가 살 수 있는 이상한 국제 체제가 냉전 시대라는 체제입니다. 냉전 때는 소련이라는 나라가 북한을 만들어 놓고 북한이 남한보다 잘 살아야지 소련이 미국보다 좋다는 게 증명이 되니까 다 뒤로 뒷돈을 대주는 거예요. 그래서 한때는 북한이 남한보다 더 잘 살았습니다. 1972년까지는 북한이 더 잘 살았습니다. 왜? 소련이 막 돈 대주니까 그걸 이제 몰랐던 거죠. 근데 소련이 망하고 또 중국은 왜 지금 공산주의나 망하지 않고 있는 줄 아십니까? 중국은 자본주의를 받아들인 겁니다. 받아들여서 몇십 년 더 버티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중국이 흔들거리는 거는 이제 진짜로 해야지, 진짜로. 공산주의하고 반반이 있어서 그게 이제 맥시멈에 도달한 거다는 얘기입니다. 그 사이에 이제 북한은 이제 죽을 지경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나라들이 뒤에서 살려줬습니다. 중국이 살려주고 한국이 살려주고 저거를 그렇게 살려주면은 그거는 밑빠진 독에 물 붓는 줄 모르고 살려주다가 이제 북한이 이제 마지막 에러를 범하는 것이 이게 문을 열면은 나라가 살 수 있는데 문을 열면은 김정일, 김정은, 김일성 체제가 무너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을 닫고 사는 방법을 개발했고 거기서 핵폭탄을 만드는데 그것이 이제 마지막으로 끝날 때가 된 겁니다. 핵폭탄을 만드는데 이제 내일 모레 완성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이 이거 완성되는 건 절대 반대. 그래가지고 미국이 제재를 가했습니다. 제재를 가해서 미국 사람들 분석으로는 작년 연말에 북한의 백이 흘러 들어가요. 그런데 미국이 목을 졸라가지고 국제사에서 90까지 막았습니다. 근데 마지막 10 이게 막히지가 않나요? 아무리 그냥 체계적으로 압박을 해도 마지막 10이 안 됩니다. 그 중국에서도 들어가고 소련, 러시아에서도 들어가고 이렇게 몰래 주는 놈들이 있는데 금년 1월 20일 무렵에 북한이 정말 할 수 없이 눈물을 머금고 그걸 자기가 다 막는 겁니다. 그 10이 들어가는 걸 자기가 막는 거예요. 왜 그걸 막았을까? 북한은 의료시설이 너무나 개판이기 때문에 바이러스가 한 번 들어가면은 이건 대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그래서 국경을 봉쇄하는 것이 바이러스 막는 가장 좋은 방법인데 이 세계에서 가장 철저하게 국경을 봉쇄한 나라가 북한입니다. 어떻게 봉쇄했느냐? 하늘길, 원래 비행기 뭐 별로 많이 안 되는데 하늘길 봉쇄, 철길 봉쇄, 자동차길 봉쇄, 그리고 백길 봉쇄. 그래서 완전히 막았습니다. 완전히. 그리고 지금 6개월 된 겁니다. 이제 거의 그 나머지 10이 이제 거의 0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어떤 그 분석가가 미국이 아무리 해도 막을 수 없었던 이거를 북한이 스스로 막았구나. 누구 힘이에요?
나는 이게 역시 하나님이 하는 거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북한이 거의 끝나가는데 거의 끝나가는 모습 이제 보겠습니다. 예. 이 친구가 북한은 혼자 통치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얘가 매일 나타나야 돼요. 나 얘라고 그러겠습니다. 뭐 나이도 어리고 못된 인간이기 때문에 얘가 매일 나타나서 국민들한테 나 잘하고 있지, 나 오늘 뭐 했어, 나 내일은 뭐 할 거야. 뭐 북한은 모든 게 다 저 사람 마음이니까 저 사람이 말하는 건 다 맞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예수님 흉내내는 거야. 예수님이 틀리는 거 없잖아요. 실수하는 거 없고. 그래서 얘가 그렇습니다. 주체 농법, 이렇게 농사 지어야지. 산에다가 밥 만들어야 돼. 김일성이가 그래갖고 산에 나무 다 깎고 밥 만들었는데 홍수로 다 쓸어버리더라는 그 얘기입니다. 산에 나무를 빼놓으니까 그게 주체 농법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겉으로 보기에는 산까지 전부 논밭이 있으니까 멋있죠. 한번 비가 오니까 다 쓸어버려가지고 흙이 다 흘러내려가서 나무가 없으니까. 북한의 강은 비가 오는 날 보통 때보다 더 높아요, 강바닥이. 그러니까 뭐 홍수로 엉망이 되죠. 주체 농법입니다, 그게. 그래서 이렇게 망하는 나라인데 이 친구가 요새 말이죠, 나타나질 않아요. 제가 보기에 4월 11일 날 나타났던 것이 진짜 김정은의 마지막 모습이라고 우리 학자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날까지는 저 사람 맞는 것 같다 했는데 4월 15일 날 나타나야 되는데 나타나질 않았어요. 이게 바로 자기가 예수님 노릇을 제대로 하려면은 하나님, 뭐 예수님 하나님이 같은 사람이면 김일성이 묘에 가서 인사를 안 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그날 안 갔다 해가지고 저거 죽은 거냐라는 그런 얘기가 나왔죠. 그런데 나 안 죽었어 하고 보여주느라고 5월 1일 날 나오고, 그다음에 5월 23일 날 나오고, 6월 7일 날 나오고, 6월 23일 날 나오고, 7월 2일 날 나오고, 7월 8일 날 나왔습니다. 아니 너는 띄엄띄엄 나오니? 국가의 지도자인데 매일 나와서 가르쳐줘야지. 그래서 제가 한번 날짜 잡았더니 여기 뭐 20일 만에 한번 나오고 22, 14, 16, 9, 6, 86일 동안 5번 출연했습니다. 정상이 아니죠. 매일 나와야 될 사람이. 그래서 지금 어디가 있냐가 이제 궁금한 겁니다. 이번 8월 제일 최근에 나온 것이 7월 8일입니다. 7월 8일 김일성 사망 26주에 김정은이 또 나타났다고 북한 신문에 나온 거예요. 그런데 공부하는 사람들 이게 지금 재밌는 거는 여기 사진, 제가 사진이 없어져 버렸네. 그런데 그 사진을 자세히 본 사람들이 보니까 넥타이들이 막 웃겨요. 그래도 자기 국가의, 북한에서는 김일성이 할아버지인데 김일성 죽은 날 거기 가서 절하려면 그래도 그 넥타이가 까만 넥타이 매야 되는데 이게 줄무늬 있는 넥타이 맨 친구도 있고 뭐 아주 웃깁니다. 그래서 저게 가짜 사진이야 진짜 사진이야 종합한 거야 뭐야 하는 그런 의문들이 막 있는데, 아무튼 7월 8일 날 나타났는데 저것도 또 웃기는 건 무슨 얘기냐면은 7월 8일 날 나타났다라고 7월 8일 날 신문에 났는데 북한에선 그런 적이 없습니다. 항상 그 다음 날 단 한 번도 그날 동종을 발표하지 않습니다. 왜? 위험하니까. 김정은이 어디가 있는 것을 있는 힘에서 가려야 되기 때문에 7월 8일 날 7월 8일 뉴스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 보면은 지금 북한이 김정은 때문에 애를 쓰는구나. 이 지금 동생이 뭐 압니까? 저 아줌마도 이제 31살짜리니까 뭐 그냥 헤매고 있어요. 말 한마디 할 때마다 실수를 저지르고 뭐 이러고 있습니다. 여기 그 탈북자들도 계시는데 저 김여정이가 탈북자를 똥개라고 명명을 했습니다. 똥개. 여러분, 그래도 북한에서 저 정도 되는 사람이 이렇게 글을 쓰면 말이죠. 그거는 다 역사에 남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 지금 공부하는 사람은 역사의 다큐먼트, 디플로매틱 다큐먼트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후세 학자들이 2020년 몇 월 며칠 남한 북한이 이런 식으로 서로 티격태격 했구나 하고 공부하는 그 자료인데, 이 자료의 제목이, 다큐먼트 문건의 제목이 핵 비난에 대한 똥개들 뒷감당할 준비돼 있나, 글 제목이 이래요. 그래도 논문 제목이 이렇다는 게 말이 안 되죠. 지금 웃기는 나라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김여정이가 하다가 또 화가 나니까 그 식당에서 그 주방장 요리사 요리사가 또 요리사가 썼는지 누가 써줬는지 우리는 모르죠. 평양에 와서 우리의 이름난 옥류관국수를 처먹을 때는 그 무슨 큰 인연아 칠 것처럼 요사를 떨고 돌아가서는 이게 우리 대통령이 국수 먹으면서 뭐 기분 좋아가지고 앞으로 잘해줄게라고 얘기했는데 아무것도 안 해줬다고 화가 나가지고 요리사가 또 이제 뭐 쓴 이런 것들입니다. 예, 지금 북한이 저런 수준 이거는 비정상이라는 것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도 국가가 저러진 않는 거예요. 국격이라는 게 있는 겁니다. 나라의 품격이라는 게 있는 거죠. 회사가 아니고 국가인데, 그렇죠? 뭐 이 사람 이제 뭐 또 담아문 제목이 그래요. 남조선 것들과 결별할 때가 된 듯. 글 제목이 문장의 제목이 요 다큐멘터리의 제목이 남조선 것들과 결별할 때가 된 듯 협박. 그리고 말이죠. 협박하고서 한날을 했는데 재밌는 거 보세요. 멀지 않아 쓸모없는 북남 공동 연락사무소가 형체도 없이 무너지는 비참한 광경을 보게 될 것이다. 저거 6월 13일 날 말하고 정말로 부셨어요. 정말로 부셨는데 근데 실패했습니다. 다 부서지지가 않았어요. 뼈가 다 서 있습니다. 형체도 없이. 그래서 저는 형체도 없이 정말 부실 줄 알았는데 형체도 없이 부시는 거는 다 기술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 건물 무너지는 거 텔레비에서 봤죠? 큰 건물이 폭삭 무너지는데 그냥 먼지만 풀풀 나고 가보면 완전히 아무것도 없이 흔적이 없죠. 정말 먼지밖에 안 나고. 그거가 이제 영어로는 임플로전, 네파라고 합니다. 네파는 폭삭 무너지는 거고 뻥 터져가지고 이렇게 무너지는 게 있어요. 근데 북한이 그 네파를 못하는 모양이라. 근데 원래 건물 무너질 때 폭삭 깔아놓는 거 보면 좀 기분이 슬픕니다. 그죠? 물론 건물이 낡아서 이제 더 좋은 건물 새로 질라라고 새로 진다 하고 부실 때도 보면은 기분이 오랫동안 익숙해졌던 건물이 그렇게 흔적도 없이 무너지면 슬프죠. 저는 그렇게 부실 줄 알았더니 그렇게 부시는데 실패했더라고요. 그리고 옆에 있는 건물이 부서지고 그러고서 말이죠. 남조선 당국이 궁금해할 그 다음 우리의 계획에 대해서도 이 기회에 가르쳐 주겠다. 이제 건물 부신 다음에 그러고 나눠 가서 주먹으로 한 대 때릴 거야. 그런데 그거는 이제 북한 장군들이 한대요. 다음번 대적 행동들은 행사권은 우리 군대 총참모부에 넘겨주려고 한다. 저런 것들이 전부 거짓말입니다. 북한에서는 말이죠. 김정은이가 농사까지 짓기 때문에 전쟁을 장군 보고 하라고 넘겨주지 않아요. 장군들한테 당신이 알아서 남한을 때리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김정은이를 때릴 수도 있어요. 그 김정은이 직접 지휘를 해야지. 그러니까 이런 거짓말들을 북한을 조금 공부한 사람이면 다 할 수 있는 거짓말로 이런 문장들이 막 나오는 거가 북한이 이제 다 그러면서 뭐 쓰레기는 오물통에 가져야 버려야 한다. 누가 쓰레기인데? 뭐 이런 걸 잘 보십시다. 그리고 6월 24일 날 군사위원회 예비회의를 화상으로 주재하고 요거는 뭐냐면 이렇게 때린다고 그랬다가 6월 13일 날 11일 만에 아니야. 대한민국 때리지 않을 거야. 나만 안 때릴 거야라고 또 김정은이가 회의에서 나왔대요. 화상회의에서. 이것도 다 그냥 엉터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건 북한이 뭔가가 이상하다라고 보는데 그냥 그 지금 북한 신문에 칼라 없이 김정은 사진 없이 막 이렇게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는 그러니까 북한이 지금 뭔가 이상한 거예요. 그리고 7월 2일 날 회의했는데 7월 2일 날 나온 사진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진짜 김정은이라는 걸 확실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뭔지 아세요? 동영상에 목소리 들려주는 겁니다. 동영상에 목소리까지 나오면 이거는 진짜예요. 입 다 막고 그런데 5월 1일 이후에 김정은이가 나타났다고 북한 신문, 북한 방송에 나오는데 동영상과 목소리가 나온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어떤 때는 사진만 나오고 어떤 때는 사진도 안 나오고 그냥 아나운서가 읽어줘요. 회의를 하셨습니다 하고서 화상회의 하면은 화상회의 하는 장면 사진 나와야 되는데 그런 사진 발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분명히 이상하다라고 100% 확신할 수 있는 그런 시점이죠. 점점 갈수록 더 동그래지는 것 같아요. 뭐 살을 여러분 말이죠. 이 친구가 키가 167
167로 나옵니다. 미국 기준으로 167인데 136kg이에요. 내가 아까 말한 그 앞전에 말한 그 북한 병사 한 사람이 한국으로 탈출했다고 그러는데 그 사람은 그래도 그 족보가 좋대요, 북한에서. 그런데 그래서 그 20만 명짜리 그 특수분과 남한으로 치면 공수부대입니다. 특수전사령부의 병사로 갔다가 최전방으로 왔는데 자기가 북한에서는 유난하게 키가 큰 편이었대요. 그게 172cm 정도 되는 키입니다. 그런데 172cm인데 휴전선에 왔을 때 그 사람은 그래도 김정은이를 하나님으로 여겼습니다. 김정은이가 멀리 지나가는 걸 보고 숨이 멎을 정도였다고. 그리고 북한은 저런 사람이 통치해야 된다고 막 믿고 그런 사람인데 와가지고서 한 몇 개월 만에 몸무게가 40kg가 됐습니다. 키가 173인 사람이 172cm인 사람이 40kg로 몸무게가 줄었는데 그 사람이 휴전선에서 한국을 그러니까 이제 북한 말로 남한이 침략하는 것을 지키고 있는 병사입니다. 자기는 그 막사에 올라가서 13시간씩 보초를 쓰는데 어떤 때는 영하 40도가 돼가지고 너무나 추워서 자기 옷으로는 도무지. 그런데 숨 쉬면은 눈썹에 그 얼음이 얼어붙었대요. 그 숨 때문에. 그런데 자기랑 같은 부대에 있는 친구들은 보초를 쓰지 않았답니다. 왜? 부대장한테 한 달에 150달러씩 바치면은 보초에서 면제해 준대요. 몸무게 얘보다 키가 큰 병사가 40kg인데 그 병사보다 키가 작은 김정은이가 136kg이다. 무려 100kg이 더 나가는 겁니다. 이거는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는. 근데 이 말이 안 되는 스토리가 이제 끝나가고 있다. 이게 바로 6월 8일 사진이에요. 근데 넥타이에 보니까 막 이렇게 그 옆으로 빗금간 넥타이도 있고 김여정이가 어디 뒤에 여기 숨어 있더라고. 요것도 좀 말이 안 돼요. 김여정이 서열이 저거밖에 안 되는가? 지금 뭔가 이상한 게 많다라는 그 얘기입니다. 지금 북한이 이제 정말 종치는 날이 다가왔는데 이제 마지막 숨을 쉬는데 김정은 정권이 이제 거의 끝나가고 흔들흔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정은이를 살려주던 그 중국이 지금 미국하고 다투느라고 중국도 이제 거의 힘이 빠졌습니다. 최근에 중국에서 일어나는 일을 이렇게 잘 보면은 그 모세가 하나님의 힘을 하나님의 힘이죠. 하나님의 힘을 통해서 파라오한테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사람을 데리고 나오는데 그 파라오를 설득하기 위해서 한 가지 벌을 주는데 중국이 그 벌을 순서대로 받고 있습니다. 야, 이거 참 묘하다. 중국이 2018년부터 기독교를 엄청나게 탄압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를 엄청나게 탄압하는데 2018년에 중국에서 제일 큰 교회를 말이죠. 교회당에 십자가에다 불을 질러요. 그 십자가가 한참 타고 십자가가 뚝 꺾어집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첨탑에 빼죽은 거를 이걸 콱 집어가지고 이렇게 그 종이 그 건설하는 기계들 있죠. 그게 콱 집어가지고 잡아당겨가지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그리고 교회를 흔적도 없이 내파 공법으로 폭발시키고 그런 일들이 2018년부터 일어나고 있는데 지금 중국이 바로 모세한테 파라오가 당한 그 징벌을 하나하나 당하고 있다는 게 너무나도 놀라운 이런 시점입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이 북한을 도와줄 수 있는 여력이 없는 거예요. 북한이 문도 닫았지만은 중국이 너 이제 잘못하면 죽겠다. 내 돈 받아라 하는데 돈 갖다 줄 힘도 없는 겁니다. 김정은 여기 우리 이 사진 보신 분들 많은데 이 사람이 항상 앉아 있어요. 어디 가도 앉아 있습니다. 이 젊은 친구가 서 있지도 못하는 앉아서 신년사를 읽고 망원경 들고 앉아 있고 망원경 들고 있으면 서 있어야죠. 그리고 어디 가서도 앉아 있고 다른 사람 다 서 있는데 미국 기준으로 5피트 6인치가 재보지 않아서 미국 사람이 인공위성으로 찍어가지고 계산한 겁니다. 그래서 미국은 피트 미국 가면은 내가 그 유학 갔을 때
대학교 입학해 놓은 다음에 뭐 이렇게 신체 검사를 받는데 엑스레이 찍고 그러는데 키를 쓰는데 몇 피트 6인치라는데 이걸 계산을 못 해가지고 그래서 한참 해먹은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5피트 6인치가 167입니다. 그리고 몸무게가 300파운드, 그래서 136kg. 담배를 하루에 4갑 핀대요. 이거 죽어요. 그냥 놔둬도 죽는 겁니다. 근데 이 친구는 재밌는 건 말이죠. 땅바닥에 주저앉아서도 담배를 펴요. 주저앉아서도 담배를 핍니다. 여기 있죠. 주저앉아서 담배 피우고 있어. 근데 눈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이거는 2018년 10월 달에 백두산에서 찍은 사진인데 백두산은 그때쯤 되면 눈이 쌓이는 모양이죠. 그런데 앉아가지고 2019년이죠. 앉아가지고 저거 이제 1시간짜리 동영상인데 5번을 주저앉았습니다. 5번. 그러니까 확실히 이제 이 사람은 이제 끝나가고 있어요. 이건 제가 여기 보신 분들 아는데 2018년 4월 27일 날 판문점에서 남북 간에 회담을 했습니다. 야, 미국이란 나라가 참 정보력이 대단하다라는 걸 상징하는 건데 저 둘이 다리를 걸어 가는데 뭐 다른 거 하나도 뭐 다른 거 중요한 거 많지만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둘이 42초 걸었답니다. 둘이. 이게 이제 김정은이가 42초보다 더 오래 걸으면 앉아야 되는 모양이에요. 42초를 걷는 동안에 미국 사람들이 숨을 몇 번 쉬었는지를 쉬었습니다. 35번을 숨을 쉬었대요. 42초 동안. 근데 그 설명이 뭐라고 나오는지 아십니까? 1분 동안에 18번 숨 쉬면은 그것이 정상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42초에 35번이면은 1분이면은 50번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곧 데리고 가실 것 같아요. 근데 쟤는 지옥이 확실하죠, 그죠? 그 전에 회개를 하고 주고 혹시 모를까? 이거 지금 내가 맨 처음에 이거 1페이지에다 갖다 놓으라고 생각했는데 여기 있군요. 작업이 불가능한 나라가 작업을 기본으로 하는 경제 체제를 택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처음서부터 이게 제대로 되지 않은 나라인데 비정상적인 국제 체제 하에서 소련이 용돈 주는 걸 받아먹고 살 수 있는 줄 착각하고 있었다. 그리고 중소분쟁 때도 두 나라가 서로 조금씩 줬습니다. 서로 중국은 자기 편을 만들려고 소련은 자기 편 만들려고. 그런데 이제 다 끝나가고 있다. 그래서 북한이 살려면은 문을 활짝 열면 됩니다. 문 활짝 열고 그러면은 전 세계 쌀도 들어가고 전 세계 달러도 들어가고 북한이 자유가 들어가고 뭐 그렇게 되면은 북한이 다 살 수 있어요. 국가가 죽지 않고 사는데 그렇게 되면은 김정은 체제가 몰락을 하죠. 국민들이 자유와 민주주의를 알게 되고 그러면은 세상을 알게 되면은 그럼 북한 체제가 버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문을 활짝 여는 대신에 문을 꽉 쟁겨 닫은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만 살라고. 그런데 자기만 사는 과정에 이제 사는 방법에 왜곡이 생긴 겁니다. 핵폭탄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국민들한테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이 왜 배가 고픈 줄 아세요? 미국 놈들이 그리고 남조선 것들이 우리를 침략하려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없이 핵폭탄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먹을 거가 없어요. 조금만 참으세요. 작년에도 그랬죠. 작년 12월 무렵에 김정은이가 그랬답니다. 북한 국민들한테. 이제 우리가 좀 금방 끝내주는 무기를 만든다. 미국을 막을 수 있는 무기를 만든다.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엄청나게 제재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잠깐만 더 허리띠를 졸라매고 버티자. 그런 식으로 몇십 년을 자기 정권을 정당화했는데 이제 마지막 순간이 온 겁니다. 미국은 그동안 북한의 미사일이 미국까지 안 오니까 뭐 저거 만드는 모양이다 라고 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클린턴 대통령은 북한에 발전소 줘주고 돈도 대주면서 뭐라고 그런지 아십니까? 뭐 돈 받다가 곧 죽을 건데 뭐. 돈 받다가 곧 죽을 건데 라고 생각하고 발전소를 줘줄 정도였습니다. 근데 그게 죽지 않고 지금까지 버티다가 이거 잘못하면은 미국 본토에 북한 미사일이 날라오게 되겠네. 그게 바로 트럼프 대통령이 당면한 상황입니다. 안 되지. 이건 절대로 안 되지. 그러니까 북한도 김정일이 때는 미국까지 가는 미사일이 아직 나오기 전이에요. 지금도 나오진 않았습니다만은 이제 나올 것 같아. 그래서 김정일이가 그 꿈을 이루지 못했는데
김정은이가 꿈을 이루려고 그러는데 미국이 그거는 허락을 할 수가 없는 상황. 그러니까 이제 끝나가는 상황이 지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그 게임이 금년에 종료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2020년이 됐을 때 금년에는 이제 북한 문제, 중국 문제 이런 것들이 대don원의 결론을 내리는 해가 될 거다. 더 넘어갈 수가 없어요. 바로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열어야 되는데 국가가 살려면은 북한이라는 그래도 정치 체제가 살아남으려면은 열으면 됩니다. 그런데 그 여는 것은 김정은 체제를 그대로 죽음으로 몰아가요. 그래서 김정은이가 살라고 문을 닫으니까 북한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런 상황에 이제 시간이 째깍째깍 다가오고 있는 것이죠. 건물을 부셔서 여기 연락사무소를 부신다는데 왜 얘가 다 부서지고 있습니까? 옆에 있는 건물 유리창 다 깨놓고 말이지. 자기도 난감했을 겁니다. 그리고 북한이 한국한테 보여준다고 봐라. 니네들이 까불어서 이걸 다 부셔버렸지. 근데 뼈다구가 다 그대로 서 있습니다. 그래서 실패한 겁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말이죠. 저것도 못 부시는 나라예요. 저것도 못 부시. 아무도 방해하지 않는데 멀지 않아 쓸모없는 북남 공동 연락사무소가 형체도 없이 무너지는 비참한 광경을 보게 될 것이다. 그래서 저는 그 인플로전 공법으로 부시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그거 부시는 거는 다 합니다. 왜? 거기 있는 컴퓨터 빼내고 의자 빼내고 책상 빼내고 다 빼내야 되잖아요. 그죠? 빼내는 거 다 위에서 보면 보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가서 폭탄 장치해야 되죠. 다 보이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제 부시는 모양이다고 알아야지 맞는 것입니다. 그것을 모르면은 제대로 국가 안보를 하는 나라가 아니에요. 나 대한민국이 제대로 알았는지는 모르겠는데 미국은 다 보고서 알았을 건데 우리한테 가르쳐 주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거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건물인데 얘가 뻥 터지는데 얘가 유리창이 다 깨진 건 또 어떻게 된 건지. 근데 앞에 있는 건물들은 왜 괜찮은 건지. 이것들이 전부 아리송해입니다. 전부 잘 모르겠어요. 아리송하다는 거 요 사진을 북한이 우리한테 보여준 사진인데 방송에. 그래서 요 북한 방송에 나오죠. 여기 있는 글자는 지오스입니다. 지온 센터인데 앞에 종합이라고 말이 있고 그 앞에는 또 한반도 모양의 그 상징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지우고 남한테 보여준 겁니다. 이것도 다 이렇게 위조된 사진이에요. 그래서 글자 몇 개 지우고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태양을 아무리 가려도 그거 빛이 다 나타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나라가 통일해야 되고 복음 통일 예수 한국으로 가는데 원래 동양의 예루살렘은 평양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기독교는 그 평양에서 넘어온 사람들이 기독교를 또 굳건하게 생긴 거예요. 지금도 말이죠. 통일되면은 북한으로 다시 올라가겠다는 그 교회가 한두 개가 아닙니다. 저기 있는 숭실대학 같은 데도 이제 그 북한에서 넘어온 사람들이 만든 대학인데 숭실대학은 통일되면 평양으로 간다고 아예 그냥 선언한 학교입니다. 통일되고서 숭실대학은 북한으로 이사가는 학교예요. 뭐 서울에 있는 학교는 이제 지부가 되겠죠. 지부. 본부는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동양의 예루살렘이 평양인데 통일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통일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한번 상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통일은 이제 어느 날 갑자기 옵니다. 산사태처럼 다가온다라고 얘기한 우리나라 그 정치가도 있습니다. 통일은 어느 날 산사태처럼 다가올 것이다. 그런데 남한하고 북한이 통일하게 되면은 여기 생기는 나라는 엄청나게 센 나라입니다. 그 통일 대한민국은 아주 재수가 없으면은 근데 그런 일은 없을 거지만은 북한이 꿈꾸는 거 그리고 대한민국의 일부 사람이 꿈꾸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거는 그 사람의 양심 문제인데 통일된 이 나라의 이름이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김정은이는 당연히 그걸 원하겠죠. 우리나라의 주사파라는 사람은 그걸 원한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반드시 통일된 이 나라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이고 하나님을 마음 놓고 믿을 수 있는 나라여야 하고 그리고 이제 이 나라의 이름은 대한민국이라야 합니다. 대한민국으로 통일이 돼야 되는데 대한민국으로 통일이 되면은 어떻게 될까? 제가 말이죠.
요새는 통일 이야기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북한 살려줘야 되는데 북한하고 남한하고 사이좋게 잘 지내면 안 되니?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둘이 사이좋게 잘 지낼 수가 없어요. 원천적으로. 그런데 통일이 되면은 그 경제학자들이 북한 경제, 남한 경제를 이렇게 계산한 걸 보니까 북한 경제가 연평균 17%까지 성장한다는 그거를 봤습니다. 왜? 저거 맨땅이거든요. 중국이 그냥 확확 올라가는 거가 맨땅에 외국 걸 받아들이니까 쭉쭉 큰 겁니다. 중국이 30년 동안 10% 경제 성장을 하다 보니까 지금 국가 문 열기 전보다 몇십 배 잘 사는 나라가 됐는데 북한이 연평균 17%까지 간대요. 북한은 거기 자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 사람들 여기 탈북자들 많지만은 우리랑 똑같아요. 말이 다 통합니다. 그리고 열심히 일하고 저 사람들을 우리나라 회사들이 중국 가가지고 중국의 노동자들을 사용해가지고 회사 돈도 벌고 그랬죠. 그거를 북한에 갖다 놓으면 그대로 우리 거가 다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북한 경제가 17%가 성장을 하고 그리고 한국도 북한이 17% 성장하는 와중에 연평균 9 내지 10% 성장이 가능하다라는 제가 그 글을 뭐 수년 전에 읽었습니다. 그래서 그 글을 읽다가 제가 말이죠. 그 컴퓨터 꺼내놓고 탁상 컴퓨터 꺼내놓고 지금 대한민국이 9%씩 성장하는 걸 매년 이렇게 계산했습니다. 그리고 북한이 17% 북한 걸 갖다 놓고 17%를 계속 해보니까 9년째 되는 해에 대한민국의 경제가 영국하고 같아집니다. 영국이 세계 5등이에요. 근데 우리나라가 세계 5등이 된다. 남북한 합쳐서. 야, 그러면 세계 5등이면은 대단한 거죠. 국민소득 6만 불 갈 수 있습니다. 지금 미국의 국민소득 6만 불인데 여러분 얼마나 잘 사는지 뭐 다녀오신 분 알죠? 예, 정말 잘 삽니다. 그 나라. 먹을 거 문제 하나도 없고 뭐 먹을 거는 뭐 당연히 문제가 없지. 예, 바로 남북한이 통일되면은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이게 이 지도 다시 보겠습니다. 여기 남한하고 북한이 통일하게 되면은 통일된 대한민국은 남한 더하기 북한이라는 나라가 생기는 게 아니라 남한 곱하기 북한이라는 나라가 생기는 겁니다. 그 세계 5대 강국이 들어서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중국이나 일본이 한반도 통일을 반대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너무 큰 나라가 옆에 생기면 피곤하다는 얘기죠. 이웃에 센 나라가 생기는 건 싫어요. 그리고 중국이 북한을 지금 갖고 놀지 못하지만 그래도 북한에 대해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데 통일된 이 나라가 힘이 세지면은 중국이 영향력 발휘할 수 없어요. 일본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한국이 통일되는 거가 둘은 싫습니다. 옆에 센 나라 생기는 거니까 싫어요. 그런데 더 싫은 이유가 지정학입니다. 지정학. 지정학이라는 건 지리학 더하기 정치학인데 중국 사람들은 통일된 한반도가 중국의 뒤통수에 붙어 있는 망치처럼 생긴 나라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 이거 아주 이게 물건이 되면 피곤해요. 뒤통수가 매일 위험해. 일본은 뭐라고 생각하냐면은 통일된 저 나라는 일본의 심장을 겨누고 있는 칼처럼 생겼다. 일본의 심장을 겨누고 있는 칼처럼 생겼는데 지금 현재 이 칼이 부러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중국과 일본은 한국의 통일을 내심 바라지 않아요. 그런데 중국과 일본은 둘 다 세계 2등, 3등짜리 센 나라입니다. 2등, 3등이 반대하는 통일을 우리 힘으로 어떻게 할까? 안 되죠. 그런데 우리가 통일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이 세계에서 힘이 제일 센 나라가 한국을 통일시켜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미국이라는 나라가 이거 60년 전에 한반도 통일 거의 갔었을 때 중공군이 들어오고 막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때 좀 힘들었었지. 그래서 몇십 년 동안 한국에 전쟁이 안 나는 거는 안 나도록 지켜를 줬는데 통일까지 하려면 북한이라는 조건을 빨리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까지는 그건 좀 힘들어 라고 미국이 열렬하게 나서지 않았던 겁니다. 그런데 이것도 세상이 이제 바뀌면서 중국이란 이 나라는 지금 세계 2등으로 힘이 센 나라인데
중국이 세계 2등 된 것은 사실은 미국 덕택입니다. 미국이 여러모로 도와주고 중국도 미국이 만들어 놓은 세상에 우리도 너가 만든 세상에서 너희 말 들으면서 살 거야. 즉 장사하는 나라가 되고 무역하는 나라가 되고 그래서 세계 2등까지 됐는데 2등 됐다고 이제 미국한테 덤비고 있는 거예요. 또 미국이 내가 이렇게 키워줬더니만 나하고 싸우자고 그러네. 바로 그 문제 하나. 그 다음에 북한은 사실 뭐 미국이 이렇게 그 대단히 치는 나라는 아닙니다. 우리나라 신문 보면은 북한이 미국하고 맞먹는 나라인데 그건 웃기는 얘기고, 미국은 대학생이면 북한은 유치원생쯤 되는 거예요. 힘으로. 여러분 대학생이 유치원생하고 싸우는 거 봤어요? 다만 뒤에 중국이 있기 때문에 그 미국이 신경을 쓰는 겁니다. 저 정말 꼬마가 너무나 말썽꾸러기예요. 북한이라는 꼬마가. 그리고 중국은 등치가 있는데 그 길러줬더니만 이제 미국한테 싸우자고 덤벼듭니다. 이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하는 것이 한국이 북한을 통일하는 거예요. 그러면 미국이 중국 문제, 북한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미국이 이거 한반도를 통일해야 되겠다라는 쪽으로 국가 전략이 옮겨가고 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보고 뜩 그러죠. 이거는 김정은이가 이제 속진 않을 거예요. 김정은이 너 내가 돈 대주고 다 해가지고 너 부자 나라 만들 테니까 핵만 없애. 근데 이제 그거는 그렇게는 안 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북한을 그래도 경제적으로 대한민국하고 비슷한 나라로 만들어 놓겠다. 심지어는 싱가포르 회담에서는 뭐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나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랬어요. 북한을 한국보다 더 잘 사는 그런 great economic power, 그러니까 위대한 경제 국가로 만들어 줄 수가 있어. 근데 위대한 경제 국가는 전부 민주주의 개방 국가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민주주의하고 개방하기에는 이미 너는 불합격, 오리진이 불합격입니다. 바로 이 문제에 북한이 몽체가 있는데 미국의 대전략은 북한을 한국과 같은 나라로 만들면 모든 게 다 끝나지 않겠어? 볼튼이라는 미국의 보좌관, 뭐 트럼프하고 티격태격 하는데 그 사람은 북한의 핵을 해결하는 방법은 남한이 북한을 통일하는 것이다라고 아예 노골적으로 얘기했습니다. 요 며칠 전에도 북한은 핵 그게 아니라 정권을 바꾸면 다 끝난다. 정권을 바꾸면 끝난다. 정권을 바꿔서 북한에 미국이 좋아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은 핵 뺏지도 않아요. 그거 왜 뺐습니까? 우리 편이 가지고 있는데. 바로 이런 문제가 이제 해결되는 상황으로 다가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우리나라가 통일되면은 세계 5등쯤 돼요. 그런데 참 우리나라가 동네는 나쁩니다. 세계 5등이 됐는데 이 동네에서 몇 등일까? 아마도 5등일 거예요. 왜? 미국은 여기 항상 있는데 미국 1등이죠, 세계. 중국, 일본, 러시아 이게 전부 2등, 3등, 4등짜리들입니다. 다만 우리가 그렇게 5등이 될 때 우리의 운명을 누구도 건드리지 못합니다. 그 정도 되면은 우리의 운명을 건드릴 수가 없어요. 옆에 있는 나라가. 그런 나라가 이제 곧 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열리는데 우리가 이제 그 상황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되고 맞이하도록 열심히 간구를 해야 된다라고 저는 주장을 하겠습니다. 미국에 보고서 이거 괜찮아, 이거 나 우리 편을 해야 되겠어. 이것도 아주 노골적으로 어떤 사람이 그래요. 미국은 지 이익이 있으니까 그러겠지. 당연하지 않습니까? 어느 나라든지 자기 이익을 위해서 노력을 하지. 정말 어느 나라도 나는 손해 보는데 남이 잘 되라고 하는 나라는 없어요. 우리는 다만 그 나라가 잘 되는 것이 우리한테도 좋다. 그게 이익이 맞아떨어지는 나라와 친구를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를 통일시키는 것 자체로 원천적으로 반대하는 나라랑 잘 지내겠다, 이건 말이 안 되죠. 바로 미국이 우리의 통일을 찬성하는 유일한 나라인데 그 미국은 자기 나름대로 이제 유리한 점을 한번 보겠습니다. 미국은 통일된 한반도가 자기 편일 거라고 확신하고 있어요. 그건 뭐 당연해요. 왜? 친구는 항상 멀리 있으니까.
적은 항상 옆에 있고 그거는 뭐 몇천 년짜리 국제 정치의 진리입니다. 미국은 이 통일된 한반도를 미국이 딱 쥐고 있으면은 중국이 뒤에 있는 망치라고 그랬죠. 그 망치를 미국이 들고 있는 거가 되는 겁니다. 일본은 자기를 찌르는 칼이라고 그랬죠. 그 칼을 미국이 들고 있어요. 즉 통일된 한국은 미국한테 전략적으로 대단히 도움이 된다. 그래서 이제 이 골치 아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통일이 조금 과정이 복잡하더라도 해야 될 거다로 미국이 마음을 돌렸다는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예, 이런 얘기들이 지금 이제 진행되고 있는데 이것도 이제 둘이 사진 찍었는데 북한에서 미국으로 탈출한 아주 그 높은 사람 같아요. 그 사람이 트럼프 대통령한테 보낸 편지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김정은이 권좌에 남아있는 한 북한의 비핵화는 영원히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핵무기를 자신의 생존을 보호하기 위한 극단적인 사회주의 체제를 지키기 위한 그리고 남한을 자신의 통제하에 두기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 간주하기 때문입니다. 즉 한마디로 말하면은 김정은이가 있는 한 북한 핵 문제는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쟤를 빨리 해결하세요. 라고 쓴 거는 마찬가지죠. 네, 지금 미국은 이거 다 알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어요. 북한은 뭐 하여간 얘네는 또 운명적으로 김정일, 김일성 체제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핵을 포기할 수도 없어요. 포기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제 결국은 기차 2대가 가서 부딪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기차 2대가 가서 부딪힌다고 그러니까 또 말이 이상한데 미국이라는 기차하고 북한이라는 기차는 크기가 같지가 않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미국이라는 기차하고 북한이라는 기차 크기가 같은 줄 아는데 아닙니다. 미국은 완전히 탱크 수준이고 북한은 뭐 자전거 수준이에요. 같이 부딪히면은 둘이 다 죽는 거 아닙니다. 바로 이런 상황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북한의 평화에 속지 않아야 되는데 김일성이가 그랬죠. 자기 부하들 앞에서 남조선을 해방하고 조국을 통일하기 전에 우리에게 평화란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을 순간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게 벌써 몇십 년 전에 한 말이에요. 72년인가 한 말입니다. 그러고 또 아예 직접 양심 고백도 했어요. 우리가 남조선과 마주 앉아 평화를 운운하면서 회담을 하는 것도 조선반도에서 미군을 몰아내고 남조선을 해방하기 위한 전쟁 준비 일환이고 그 연장선입니다. 때문에 동무들은 우리 당이 대외적으로 평화의 목소리를 높이고 평화 공세로 나갈 때일수록 절대로 평화에 대한 환상을 가지지 말고 더더욱 전쟁 준비를 다그쳐야 합니다. 북한은 평화가 대한민국이 없어지는 날 평화가 온다라고 확신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건 국제정치학으로 맞아요. 둘이 서로 다투고 있고 여러분 누가 적인 줄 아세요? 적? 여러분의 적은 누굽니까? 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다 적입니다. 나의 존재를 인정해 주지 않으면은 그것이 우리 형님이라도 적이고 그것이 나의 동생이라도 적이에요. 너의 존재를 인정을 해주느냐? 지금 북한이 대한민국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바로 그래서 북한은 우리가 적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거를 잘 모르고 그러니까 김일성이는 그걸 정확히 얘기했죠. 남조선을 해방하고 조국을 통일하기 전에 그러니까 남조선이 없어지기 전에 우리한테 평화는 없다. 이거를 우리가 정확히 알고서 이제 대처하자는 그 얘기입니다. 지금 뭐 북한이 미사일 쏘는 연습하고 잠수함 만들고 그런데 재밌는 거는 미국이 너 지금 잠수함 만들고 있어. 미국까지 오는 거 잠수함 만들고 있어. 라고 금년에 5월 달에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너네가 지금 자동차 공장이라고 만들어 놓고 있는데 보니까 자동차 공장이 아니라 핵폭탄 공장이야. 라고 얘기를 했고 바로 한 며칠 전에는 미국이 지금 북한이 평양 옆에서도 핵폭탄을 만들고 있어.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너하고 말로는 안 되겠다라는 얘기를 계속 이제 미국이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친구가 이제 어리석게도 핵 단추가 내 사무실 책상 위에 항상 놓여 있다는 것을 위협이 아닌 현실임을 똑바로 알아야 된다.
저것도 이제 말을 잘못한 거예요. 핵단추가 자기 책상에 있으면은 전쟁 나면은 김정은이가 이거 누르나요? 여러분 대통령이 총 쏘는 거 봤어요? 핵폭탄을 대통령이 눌러? 저런 거 있지도 않은 거짓말을 한 거죠. 그런데 저 말을 함으로 해서 또 북한이 에러를 범했는데 지금 북한이 무너지면은 미국이 들어가서 점령할지 모른다는 얘기가 있죠. 북한이 그 빌미를 미국한테 준 겁니다. 즉 미국은 뭐라고 그러냐면은 너가 핵폭탄 미국까지 오는 게 있다며 네가 비록 깡패지만 네가 튼튼하게 살아 있어 가지고 그거를 컨트롤하고 있으면 내가 그냥 보고 수가 있는데 너가 무너지면은 그 핵폭탄은 누구 손으로 들어가는 거야? 이 핵폭탄은 테러리스트가 가져가면 우리 다 죽잖아. 바로 미국은 저 이유 때문에 북한이 붕괴되면 가서 덮겠다라고 선언을 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를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사람들은 북한의 핵을 확보하기 위하여 북한의 급변사태가 오면 미국은 북한을 점령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볼턴이라는 요 미국의 보좌관이 그랬죠. 5월 30일 날 한 말입니다. 이란과 북한은 결코 미국에 도달할 수 있는 핵 운반 수단을 보유할 수 없을 것. 미국까지 가지 않으면 또 그거는 뭐 또 있으나 마나한 거고. 왜? 북한이 한국을 다 때릴 수가 있습니다. 그 한국은 죽는데 그러면 미국이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북한을. 그래서 미국까지 가는 걸 한 발 만들어야지 미국이 힘들어하는 거예요. 일본까지 가는 거, 한국까지 가는 거 가지고 안 됩니다. 미국까지 가는 게 한 발이라도 있어야 돼요. 그런데 미국은 그거는 죽어도 안 되는 겁니다. 이 볼튼이 국가안보 보좌관 출신인데 너네는 미국까지 오는 걸 못 만들어. 왜냐하면 트럼프가 그걸 허락을 안 할 거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금년 1월 1일 뭐 새로운 무기, 새 전략 무기 나오니까 여러분들 잠깐만 더 배가 고프더라도 허리띠를 졸라매고 참으세요라고 얘기했는데 그거 안 되게 되었다. 뭐 그냥 사진들 보여드리겠습니다. 김정은이가 1월 25일 날 음악회를 보러 자기 그 음악당에 들어가는 장면인데 저거 동영상으로 나왔는데 잘 못 걸어요. 계단을 잘 못 걸어 올라가고 그 36살밖에 안 된 젊은 친구가 이거를 붙잡고 올라갑니다. 이거는 붙잡으라고 놔둔 게 아니라 사실 이거는 멋있으라고 만들어 놓은 거죠. 정말 늙은 사람은 저거 붙잡고 올라가겠지만은 이걸 붙잡고 올라갔습니다. 붙잡고 올라오고 있죠. 아픈 모양이고요. 뭐 몇 년 전에 죽었다는 자기 고모부의 그 부인도 데리고 나오고 뭐 다 쇼예요. 이거는 자기 그 아버지 북한에서 두 번째로 큰 명절이 아버지 생일입니다. 제일 큰 명절이 할아버지 생일. 그래서 할아버지 생일은 태양절, 아버지 생일은 광명성절, 우리말로 금성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큰 명절이 이제 창군, 군대 만든 날, 그리고 또 공산당 만든 날, 이런 것들이 북한의 제일 큰 명절인데 제일 큰 명절에 나타나지 않은 것이죠. 4월 15일 날. 그리고 나타나지 않아서 미국에서 죽었다는 방송에 나온 겁니다. 쟤 죽은 것 같아. 수술하다 죽었대. 근데 이 말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왜? 그 이후에 나 살았어 그러고 나온 사진이 전부 정말이라는 걸 확인을 못했거든요. 이런 사진들 쭉 이제 보시겠습니다. 동생이 지금 설치는데 이 오빠가 튼튼하게 살아 있을 때 김여정이가 뭐 이렇게 그 서류 끼고서 막 총총걸음으로 걸어가는 동영상 우리나라에 나오는데 그러니까 오빠가 확실하게 권력을 잡고 있을 때 바로 친동생이면 막강하죠. 근데 이걸 들고서 막 그 총총걸음으로 걸어가는데 당사에서 잘 보세요. 아무도 인사하지 않습니다. 어떤 남자 공산당원도 김여정이한테 목례도 안 해요. 목례도. 그래서 저거는 오빠 죽으면 그날로 끝나는 겁니다. 그 사진만 보더라도. 북한에서 또 여자 인권을 세계에서 제일 험악하게 치는 나라가 북한이죠. 요거 그냥 여러분들 많이 봤으니까 넘어가고 지금 요거 또 한마디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여기 그 에스더 기도회 이제 와서 강야로 오다 보면은 북한에서 지금 억류돼 있는 우리나라 선교사님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분들 풀어달라고 막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잡혀 있는 미국 시민 3명을 풀어달라라고 조건을 걸었습니다. 야, 김정은, 너 나하고 싱가포르에서 회담하고 싶냐? 그럼 내 부탁을 들어줘. 그래놓고 거기서 부탁한 것이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미국 사람 3명 풀어줘. 그래서 김정은이가 저 사람들을 2018년 6월 12일 날 싱가포르 회담하기 딱 한 달 전인 5월 10 며칠 날 저 3사람을 풀어줬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말이죠. 저 3사람을 데리고 오느라고 비행기를 한 대 보낸 거예요. 그 또 비행기가 2대 갔는데 하나는 외무장관 비행기입니다. 그 국무장관이 가서 폼페오가 가서 북한 사람들을 설득해 가지고 자기도 오고 저 사람들도 오는데 저 비행기가 미국 앤드류스 공군기지에 새벽 2시 반쯤 내렸습니다. 2시 반, 3시 그 사이에 내리는데 제가 마침 그때 미국 갔다가 우연히 텔레비를 켜니까 중계방송을 해주더라고요. 근데 중계방송을 한 너댓 시간 했는데 그때는 비행기가 거의 다 원군 줄 알고 방송을 했는데 시간이 자꾸 늦어져가지고 3시 반쯤에 3시쯤에 비행기가 내렸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말이죠. 트럼프 대통령이 새벽에 비행장에 도착을 해가지고 자기 부인도 데리고 오고 그리고 부통령도 데리고 왔습니다. 여러분 그 미국 부통령은 거의 목사님 수준으로 하느님을 잘 믿는 사람이에요. 부통령이 뒤에 있죠. 그래서 비행기가 딱 도착한 다음에 비행기 올라가가지고 이렇게 덩어리 두드려주고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이 3사람이 북한에 잡혀 있는 마지막 미국 사람인데 저 사람의 성들이 다 김씨입니다. 다 김씨예요. 근데 대한민국 국민으로 김씨인 북한에 잡혀 있는 사람 몇 명 되는데 왜 못 데리고 와요? 우리나라. 저 미국 사람은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미국 그러면 백인이 제일 많은 나라죠. 그런데 저 사람들 그래도 미국 시민이라고 다 가서 들고 오고 데리고 오고 밤 새벽 3시에 대통령이 가서 이렇게 환영해 주는데 왜 우리는 바로 옆인데 가까운데 그 사람들 못 데리고 옵니까? 저는 말이죠. 그날 텔레비를 보는데 이 사람들이 뭐 이렇게 김씨성을 가진 이 3분들이 정말 당황하고 그랬지만은 그래도 미국에 대해서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대통령한테도 고마운데 고맙다는 표시를 왜 안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요 얼마 전에 펜스 대통령의 연설을 듣고서 감동을 받았습니다. 저 3분의 김씨성을 가진 미국 시민들이 우리를 풀어주기 위해서 이렇게 부통령이 노력을 해서 너무나 고맙다라고 카드에다가 쓰고 그 카드 뒤에는 또 성경 귀절을 써가지고 그거를 선물로 보내줬는데 자기 책상 그 유리 밑에 그것을 놓고서 자기가 보고 있다라고 부통령이 얘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저 나라가 저래서 또 막강한 나라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우리를 통일하는데 반대하지 않는 거의 유일한 국가고 그리고 지금 좀 힘이 들더라도 한반도를 통일시켜야 되겠다. 왜 중국, 북한 저거 그냥 놔두고서는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 국제 정치의 전략, 하나님의 섭리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맞춰지는 이 순간으로 지금 그 시점이 몰아지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김정은이 이제 마지막 숨을 들이키는 순간이에요. 김정은 같아 보이지 않습니다. 뭐 전부 폼이 안 나요. 동복 하복 이것도 웃기죠. 그래도 대통령하고 장교하고 비슷한 옷을 입어야 되는데 한 사람은 동복이고 한 사람은 하복이고 그래요. 뭐 이런 이상한 사진들이 있습니다. 이건 또 뭡니까? 아까 제가 그랬죠. 국격이라는 게 있다고. 그도 다큐멘터리에 후세 학자들이 공부할 수 있는 그 문서에 똥개들이라는 말이 들어가고 뭐 이런 남한 것들과 남조선 것들과 결별해야 할 듯 이거 제목도 안 되는 이런 문건들을 만드는 나라입니다. 이 친구가 말이죠. 제일 무서워하는 거가 미국이 자기를 공격할까 봐 이렇게 무섭대요. 그래서 자다 깨서도 벌떡 일어나서 악몽을 꾸겠죠. 악몽.
하나님한테 끌려가 하나님이 아니라 미국이 미사일 갈기는 거. 또 하나는 뭔지 아십니까? 북한의 장군이 자기 쏠까봐. 북한의 장군이 자기 쏠까봐. 그게 그렇게 무서워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제가 왜 이렇게 살이 많이 쪘을까? 아버지 죽었을 때가 2011년인데 그때는 몸무게가 90kg, 그때도 뚱뚱해요. 그런데 136kg씩 된 거가 뭐일까 했는데 그 이유가 암살의 공포를 극복하기 위하여 빈지 이팅, 빈지 드링킹 뭐예요? 폭음 폭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몸무게가 저렇게 늘었다라고 얘기하는데 참 자신 없으면 그만두고 내려와야지. 북한이란 나라 국민들이 다 잘 산다라고 충고해주고 싶습니다. 자기 별 4개짜리 부하예요. 이게 나라가 맞습니까? 여러분, 독재하고 그리고 민주주의 자유주의 국가 자유하고 뭐가 다른지 아세요? 독재 국가에 사는 거는 인간이 비참해지는 겁니다. 왜? 싫지만은 말을 못 하잖아요. 양심을 어기며 살아야 되잖아. 잘한다고 얘기해야 되니까. 자유주의 국가에서는 너는 잘못하고 있으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자유의 원천이 뭔지 아십니까? 자유의 원천. 자유가 어디서부터 온 거냐? 하나님한테 온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유케 만든 거예요. 근데 그 자유를 인간이 뺏은 겁니다. 부시 대통령이 김정일한테 그랬죠. 너는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왜 뺏어 네가 인간이?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미국의 인권선언 맨 앞에 나오는 거는 크리에이터,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께서 주신 자유, 이 자유는 누구한테도 뺏기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천부라고 그러죠. 천부. 하늘이 준 거예요. 하늘이 우리한테 준 자유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은 어떻게 됩니까? 성경 읽고 그거를 깨닫고 하나님 말씀 그걸 깨달으면 우리는 진리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진리는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바로 북한은 그것을 정면 어기는 정권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책 이렇게 쭉 읽다 보면은 하나님한테 도전하는 놈은 반드시 죽습니다. 하나님은 무서운 잔인하죠. 어떤 때는 그 벌 줄 때는 잔인합니다. 하나님이 그러죠. 나는 질러스 가드라고. 나는 셈이 많아. 그 무서운 하나님이죠. 나는 이제 그것이 이제 한반도의 세계 정치에 중국 지금 혼나는 거 보세요. 십자가를 불태우고 교회를 불태우고 크리스마스 도구들 다 불지르고 이런 나라가 그냥 성하게 살도록 하나님이 그냥 놔두지는 분명히 않습니다. 이렇게 인간을 비굴하게 만들고 전 비굴하죠. 그리고 어린애를 이건 뭐예요? 어린애를 22살짜리 애가 정말 여기 있는 이거 하나 뜯는 겁니다. 이거 북한 거 하나 뜯어 갖고 와서 미국 가서 이거 북한 거야라고 친구들한테 자랑하려고 그렇다고 15년형을 주고 그리고 가서 때리고 뭐 미국에서 저 사람 죽자마자 나온 뉴스는 미국 사람 의사 분석으로는 고문한다고 목을 졸랐는데 이걸 잘못 졸라가지고 머리로 올라가는 피가 잠깐 섰대요. 그래서 얘가 이제 여기 어디 부분이 있으면은 다리를 못 움직이는데 그 불수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죽었다. 그래서 부모들이 아주 원한이 사무쳐가지고 지금 북한을 자기가 멸망시키고야 말겠다라고 그 부모님들이 다른 생업 다 포기하고 북한 무너뜨리는 작업에 지금 나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북한 돈 다 뺏겠다고 지금 나오고 이런 것들 그냥 다 여러분들이 본 사진이니까 쭉 넘어가고 자기는 이런 정말 몇 억짜리 벤츠 타고 다니고 인민들은 다 밥도 못 먹고 굶는데 요 몇 년 전에 말이죠. 미국이 북한한테 수출 금지 품목 해가지고 그걸 발표했는데 내가 그것을 뭐 얼마나 화가 나든지 북한 수출 금지 품목에 들어가는 게 고급 피아노가 들어가요. 만년필.
만년필이 들어가. 그리고 망원경, 미제 망원경. 그리고 말 한 마리에 몇만 달러짜리 말, 종마. 그 김정은이 타고 다니는 거 있죠. 그리고 철갑 상어알. 그리고 고급 회. 아니 북한 사람들이 고급 회 못 먹겠네. 철갑 상어알도 못 먹겠네. 피아노도 못 치겠네. 예, 이거는 김정은과 그 일당이 정말 강냉이 죽도 못 먹는 국민들을 무시하고 그런 초호화. 대한민국에서도 철갑상어알 먹기 힘들어요. 우리가 북한보다 25배 부자 나라인데 우리나라 사람들 철갑상어알 매일 안 먹지 않습니다. 그거를 못하게 미국이 막는 겁니다. 고급 만년필은 왜? 그거 사다가 선물로 쓰는 거예요. 김정일이가. 그래서 미국이 철갑상어알, 고급 만년필, 망원경, 피아노, 그리고 평면 TV. 그때만 하더라도 평면 TV가 이제 제일 새로 나와가지고 아주 비쌀 때입니다. 여러분, 북한에 웬만큼 사는 집은 무조건 야마하 피아노가 있대요. 일제 야마하. 그래서 어떤 집에 가서 피아노 보고서 너네 누가 피아노 치는 모양이지 그러면 아니. 부잣집은 그게 있어야 되는 소품입니다. 그래서 2천만 원짜리를 사다 놓는데요. 북한의 극소수 일부는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이것도 저 차는 법으로 유엔에서 말한 법으로 북한의 수입이 금지된 자동차입니다. 그런데 저기 있어요. 미국 신문에 뭐라고 나온지 아세요? 남한에 있는 친구가 선물한 모양이지? 라고 미국 기사가 나온 걸 봤습니다. 저거 근데 불법이에요. 저거를 못 주게 돼 있는데 불법 줬으니까 불법으로 처리하게 되면 정말 큰일 나는 이런 일들이 지금 있는데 저 정권이 이제 거의 끝나간다는 말을 하고 그리고 이제 뭐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미국이라는 나라 지금 미국이 말이죠. 김정은이 건강 상태가 아주 나빠. 그래서 예기치 못한 상황에 대비해서 경계를 게을리하지 말고 준비를 해야 된다. 그리고 미국과 한국과 일본 세 나라가 북한의 급변사태라는 것은 김정은이가 북한을 통치하지 못하게 되는 상태. 그 상태가 될 때 대비해서 계획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고 미국은 준비를 이미 시작했다. 그래서 뭐 막 이 국회에서 학자들 데려다가 세미나도 하고 이런 것들을 미국은 본격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게 이제 김일성의 묘예요, 묘에 이제 이 사진이 큰 사진이 붙어 있는데 이 병사들이 걸어가는데 사진이 얼마나 큰지 나오죠. 뭐 물론 북한 병사들 키 조그맣지만은 그래도 이거를 지금 띄워서 없앴습니다. 그래서 얘 저거 끝나가는 것 같다. 저거를 그러니까 보면은 영어 이제 미국 우리나라 신문에 이런 거 안 나오죠. North Korea removes massive portrait of Kim Jong-un's father, grandfather. 북한은 옮겼다. 큰 사진, 김정은의 아버지와 할아버지의 큰 사진을 옮겼다. 또는 다른 말로 하면 치웠다. 이런 뜻이 되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북한의 이상한 상황이고 북한에서 이것도 이제 미국 신문을 제가 인용한 건데 북한 신문에 김정은이는 토요일도 일하고 일요일도 일하고 생일날도 일하고 하루 종일 일한다. 라고 그래서 보이지 않는다고 노는 것이 아니다. 이게 좀 나라가 정상이 아니죠. 좀 피곤해서 며칠 동안 쉬고 있을 테니까 걱정들 하지 마라 그래야 되는데 김정은은 자기 생일날도 열심히 일하고 이거를 알려줘야 되는 나라입니다. 이게 6월 19일 미국 신문에 난 건데 6월 16일 날 북한 신문을 미국 신문이 이제 옮겨 써놓은 거예요. 뭐 나타났다는 사진들이 전부 이상해. 이건 정말 사진이 이상하죠. 이런 것들이 다 전문가들이 이제 의심하는 사진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미국의 국가안보보좌관인데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미국은 깜깜한 나라들을 다 쳐다보고 있다는 거예요. 북한의 모든 것을 다 보고 있어. 그러니까 미국은 그러니까 준비를 하고 있을 것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제가 아까 말한 이거 우리나라 신문에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북한 병사 이름도 나왔습니다. 강철민이라는 이
젊은 어린 친구인데 전방에 와가지고서 몇 달 만에 몸무게가 40kg이 되었다. 키가 172cm쯤 되는데, 예. 그리고 자기가 잘못도 안 했는데 잘못했다고 그러고, 그래서 분노해서 저 친구는 남한도 북한처럼 사는 줄 알았대요. 다만 너무나도 화가 나서 자기가 잘못했는데 뭘 훔쳤다고 자기를 벌 주고, 그 자기 보고 반성문 쓰라고 그러고, 그래서 어느 날 그냥 생각도 없이 넘어온 겁니다. 그럼 막 뛰면서 지뢰 밟아서 터져서 죽지 않기를 바라면서 뛰었대요. 그래서 한국에 왔을 때 남한 군인이 너 탈북하는 거야? 그 말을 못 알아들었대요. 그런 말을. 근데 지금 와서 서울에서 대학 다니면서 자기는 지금 이렇게 코로나가 창궐하는데 북한에 있는 부모님들이 그 병에 안 걸렸기를 이렇게 기도하고, 그 자기는 그래도 거기서 몇십 년 동안 충성을 바치던 나라에서 넘어와서 자기가 반역자라는 그 자괴심이 든대요. 그렇지만은 그걸 생각하지 않으려고 그러고 뭐 열심히 기도하고 그러는 사람이 됐더라고요. 예. 미국이라는 나라 얘기 한두 개 하고 끝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말이죠, 육군사관학교 졸업식에서 미국이 미사일을 새로 만들었는데 지금 세상에서 제일 빠른 것보다 17배나 더 빠르대요. 그런데 1000마일, 1600km를 날아가서 목표물에 35cm 원 안에 들어간대요. 김정은이라는 목표는 35cm보다 훨씬 크겠죠. 이거 무서운 얘기를 트럼프가 6월 13일 날 한 겁니다. 그리고 미국은 정말 센 나라입니다. 그 나라가 우리 편이라는 게 너무나도 하나님한테 고마운 거예요.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웨스트 포인트 여기 소위들이니까 뭐 참 그 훌륭한 군인들이죠. 우리의 운명은 결코 거부당하지 않을 것이며 미합중국은 결코 패배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섭리와 웨스트 포인트의 영웅들, 웨스트 포인트 영웅들은 육사 졸업생이라는 뜻입니다. 육사 졸업생이 아무리 잘해도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와 웨스트 포인트의 영웅들 때문에 미국은 언제나 승자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확실히 믿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제 내 강의의 마지막 페이지인데, 한미 동맹이 얼마나 소중한가. 우리가 미국과 힘을 합쳐서 이 나라 통일도 이루고 그래야 되는데, 미국의 장점은 하나님을 믿는 나라라는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7월 4일이 미국의 독립기념일인데 7월 3일 날 바로 여기 그 마운틴 러시모라는 산이 있는데, 이거 참 잘 내가 가서 일부러 가서 봤습니다. 근데 안개 낀 날은 또 안 보여요. 간 날 안개 끼면 한참 기다려야 됩니다. 안개가 질 때까지. 이 미국 대통령 4명이 사진을 했는데 여기서 연설했는데 트럼프가 한 말입니다. 우리는 꼿꼿이 자랑스럽게 서 있으며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만 무릎을 꿇을 뿐입니다. 미국은 누구한테도 무릎 꿇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로지 하나님한테만 무릎 꿇는 나라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걸 보고, 야, 저 사람 참 대통령 멋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영어로 We stand tall. 우리는 뭐 미국은 또 키도 크죠. 다른 나라보다 큰 나라입니다. 우리는 참 우뚝 서 있습니다. We stand tall. We stand proud. 우리는 아주 참 폼나게 자랑스럽게 서 있습니다. And we only kneel to Almighty God. kneel이라는 게 무릎 꿇다 이겁니다. 우리는 오로지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만 무릎을 꿇을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이런 나라가 되어야 됩니다. 원래 이승만 대통령이 그런 나라를 만들었어요. 그 우리나라 죽기 직전에 미국에 끝내주는 목사님이 미국 대통령한테 전부 쳤습니다. 그 트루만 대통령은 그렇게 열렬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빌리 그레엄 목사가 한국 전쟁 나는 날 트루만 대통령한테 전보를 쳤는데, 그 전보문에 우리 미국 기독교도들은 나라가 위기에 빠진 이 순간 하나님께서 저 대통령한테 지혜를 주라고 기도드리고 있습니다. 강력하게 권고하는 바입니다. 지금 이 순간 공산주의자들에게 맞짱을 뜨십시오.
그리고 맞짱을 떠야 되는 이유가 나오는 겁니다. 한반도에는, 저 한국 땅에는 이 세계 어느 것보다 더 많은, 비율상으로 더 많은 기독교도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들이 공산당 앞에 쓰러지도록 방치하면 결코 안 될 일입니다. 라는 그 정보를 트루만 대통령이 딱 보고서 이거 가서 막아야 된다. 트루만 대통령이 한국은 별로 안 중요해. 그래서 군대 다 뺐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막으로 군대를 파견하고 그래서 이 나라가 죽지 않고 살았고 이제 우리가 곧 통일을 이룩할 수 있는 그런 시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복음 통일, 예수한국 복음 통일, 이 날이 올 때까지 여기 우리 이 에스더 선교회에서 참 저는 뭐 드문드문 이제 밤에 금요일 날 밤에 와서 이제 몇 번 강의를 한 적이 있는데 그 기도가 참 기도가 하나님한테 들릴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서 열심히 기도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는 바를 다 선물로 주실 거예요. 오늘 시간도 많이 지나고 또 이렇게 다 비도 오고 그러는데 여러분들 이렇게 와서 강의 듣고 그래서 감사합니다. 하여간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을 들어주실 것을 다시 확신하고 우리는 열심히 기도를 올리겠다고 하나님한테 약속을 드립시다. 제 강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한반도 국제정세에 대해서 또 지금 꼭 필요한 기도 제목들이 잘 귀한 강의 들었습니다. 또 우리 지금 전국에서 또 해외에서 이 유튜브 시청하시는 분들 오늘 이 내용을 우리가 담아서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기도할 때 이 여러 가지 많은 이 상황 가운데서 한반도의 모든 것들을 총괄하시고 통치하시고 관할하시는 분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주님, 이 모든 이 역학관계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되 이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상과 세력들은 무너지게 하시고 또 동북아는 물론이고 특별히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이 북한 땅에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또 이 북한 농포들의 처참한 인권과 또 복음 듣지 못하고 죽어가는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 정책 가운데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은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 자유민주주의로 복음으로 통일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미국은 물론이고 중국, 일본, 러시아 모든 것들이 다 합력하여서 복음 통일로 향하여 결론되게 하여 주옵소서. 각 나라들의 모든 관계들도 하나님께서 친히 조합하시고 하나님께서 지휘하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 이렇게 올려드리면서 주님 한번 부르시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한반도를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과 세력, 하나님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나라만 굳건하게 아버지 서가게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전 세계가 복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정전나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동북아 지역에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지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이 동북아의 모든 나라들이 하나님 복음으로 확장되게 해 주옵시고 아버지 자유민주주의로 또 복음으로 통일되는 아버지 이 동북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아버지 감사를 받았고 원하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복음 통일로 이루어지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동북아 모든 아버지 하나님 국가들이 합력하여서 복음 통일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아버지 하나님 지정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가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열받았고 원합니다. 주님, 우리 하나님께서 이미도 하나님의 손으로 역사하여 주셨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이 동부와 중세를 하나님의 인도해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아버지의 자유민주주의와 복음이 아버지 하나님과 확장되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아버지 하나님 주님 무너뜨리고 아버지 가르마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 모든 잘못된 아버지 하나님 사상과 또 아버지 하나님 주여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세력 우리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다 무너뜨려 주옵소서. 이번 11월 첫 주에 이제 첫 주에 미국에서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는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 동북아 정세가 홍콩 문제, 중국 문제, 대만 문제, 무엇보다 중요하게 북한 상황을 이제 정말 해결해야 할 수 있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합당한 자가 미국 대통령으로 선출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상이나 이런 세력에서 대통령에 나오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성경의 진리를 존중하고 또 특별히 우리 북한은 물론이고 중국 14억 5천 인민들도 그들도 신앙의 자유가 있어야 됩니다. 아까 말씀하셨지만 십자가들을 다 불태우고 또 교회를 폭파시키고 이런 기독교적인 탄압이 더 이상은 없게 해 주옵소서. 또 홍콩의 자유민주주의도 물론이고 대만의 자유민주주의도 지켜지고 이 자유민주주의라는 말 속에는 신앙의 자유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자유롭게 예수 믿고 전도하고 선교할 수 있는 이런 일들을 이 동북아시아에서 이번에 이 시즌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을 바르게 잘 성취해 나갈 수 있는 합당한 대통령이 이번 미국 대선에서 뽑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특별히 복음 통일을 이룰 수 있는 결정적인 이 시기인데 하나님 복음 통일을 위해서 합당하게 하나님의 동역자가 될 그런 미국 대통령이 뽑히게 해 주옵소서. 미국 대통령은 미국만의 대통령이 아닙니다.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는데 전 세계에 정말 복음 증거를 위해서 하나님의 정의를 위해서 함께 동역할 올바른 사람이 뽑힐 수 있도록 미국 교회는 물론이고 한국 교회가 함께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세계 교회가 함께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번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합당한 사람이 뽑힘으로 복음 통일이 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미국 대선을 우리 하나님 손 올려드립니다.